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이효은입니다. 평소에 박준 시인님을 좋아해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톡에서 만나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톡에서 만나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뭔가 슬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학은 이제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이 그에게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는 장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영원히 기억에 남을 어떤 말들이 아니라 한 시절, 뭐 구체적인 시기로 따지면 한 2, 3년 정도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잔뜩 품고 왔습니다. 너무 떨려서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감정의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미안함인데요. 제가 뭐라고 보러 오시나, 네, 혹은 실망하시지 않을까, 미안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전 지금이 더 떨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매일 밤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문자 메시지 혹은 방송국에서 마련한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을 남기세요. 근데 효우님은 지난해부터 종종 사연을 주셨는데 그 사연이 비교적 길고요. 진실되고 또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어떤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 그것이 아마 고등학생이라는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더 자주 갈 수밖에 없고요. 방송은 약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지만 사실 쌍방으로 이야기하면서 얼굴은 못 봤지만 이야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거 왜 걱정하시나요? 저 중학교 때 엄지족이 출연했다 그래가지고 휴대전화 이렇게 보편화됐을 때 제가 엄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제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다른 메신저를 자주 쓰진 않는데요. 어쨌든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이 그리웠어요. 그런 시인 같은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뭘 하라고 어떤 끝인사를 답답했죠. 네. 저도 사실 손에 쥐가 날 만큼 아까 제가 엄지족이라 그랬는데 자신 있었는데 아까 사전에 저 만나고 네. 싶다고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약간 어떤 슬픔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네. 근데 또 이제 네. 시인님이시니까 네. 이제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 어려운 질문만 준비해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데 많은 세계 기준 같은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네. 맞춰져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또 완전히 자유로울 필요도 없고요. 근데 문학이나 예술은 늘 그 효용 가치 같은 데에서 비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원천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네. 품어요. 근데 이걸 표현해야지 문자로 표현한 문학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창작자는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게 다 표현되지 않아요. 내가 100을 표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표현된 결과물을 봐도 내 마음이 다 표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책으로 발행이 돼서 네. 저 같은 사람이 읽어요. 이 작가가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어떤 손실이 있는 이 결과물을 읽고 제가 만약에 작가가 이것을 70의 에너지를 담아냈다면 저한테는 네. 얼마가 올까요?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한 반 정도. 반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너희는 왜 그렇게 효용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냐. 작가조차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고 네. 그걸 또 독자라는 타인을 만나면서 또 그것이 손실이 되는데 크게 무용한 일을 왜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것을 사람, 예술을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효우님 나이에 자주 들었던 말이 네.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엄마가 너는 어, 뭐냐고. 뭐지? 네. 무슨 생각하고 사냐? 네, 뭐하냐?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몰라요. 그런 말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식처럼 이 가까운 관계도 타인이 누군지 몰라. 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누군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서로가 누군지 존재를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 우리는 눈을 감을 거잖아요. 근데 야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건데 왜 너랑 같이 사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면서도 싸우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부대끼고 사는 거잖아요. 나는 끝까지 이것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을 알다 보면 나도 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문학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슬픔은 어려운데 또 뭔가 슬픔을 네. 대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저 막 수업 듣다가 막 네. 눈물 난 적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슬픔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는 슬픔을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생기거나 슬픈 감정이 밀려오면 그것을 어쨌든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장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마치 병목 현상처럼 주체할 수 없어지는 네. 거고요. 이거를 내가 23년 동안 내보내겠다. 이 기억을. 그럼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화해하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절에 실패하는 거지 이거 내가 그냥 안고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면 아주 조금은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걱정하지 마 기다려 내가 너 꾸준히 슬퍼해 줄 거야 라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슬픔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추상적인 거고 상대적인 거고 동시에 시간도 개입을 합니다. 여기에 너는 왜 네.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너는 왜 그렇게 짧게 슬퍼하고 이제 안 슬퍼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제가 슬픔의 달인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주체하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누군가를 만나면 주는 네. 버릇 같은 게 생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선생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방에서 선물을 줘요. 사온 선물이 아니라 사온 네. 선물 탈 때도 있지만 네. 그때그때 내가 갖고 있던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지하철에서 마침 다 읽었던 책 한 권. 다 자기는 다 읽었으니까. 네. 혹은 그날 너무 줄 게 없으면 고양이 간식을 주세요. 저한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가 가다가 집에 가다가 길고양이를 만나면 이걸 주거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이 또 선물이 되는, 그래서 저한테도 큰 선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인사하실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뭘 더 하냐라고 생각하실까요? 전 네. 너무 네. 행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톡을 하는데 이게 서로 못 보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앉아서 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상대방이 뭔가 열심히 이렇게 타자를 치고 있으면 조금 제가 기다리게 되고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대화가 올라올까 이런 거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박준 시인님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좋아하던 분인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게 이제 많이 풀린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말로 하면 진짜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걸 치고 앉아 있네. 근데 확실히 이 문자가 오갈 때 독특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상대를 기다려준다라고 했는데 입모양을 보지 못하니까 조금씩 더 속도가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고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이번 한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왔는데 오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꼭 나이의 문제는 아니죠. 인간의 이 완성도라는 것은 거의 완성된 상태의 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무엇을 이야기해줘야지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을만 하니까 조금 짧게 끝나서 아쉽지만 또 라디오 청취자이기도 하고 또 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문학도가 될 테니까 또 언젠가 어디선가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